어. 자, 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려고. 뉴럴 네트워크. 뭐 깊이는 못 들어가고 기본적인 개념. 우리 지금 요즘 AI 한다고 그러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 딥러닝 한다고 그러잖아. 그거가 개념적인 거, 디테일한 거는 뭐 굉장히 뭐 많이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거 잠깐 공유를. 자, 어디야? 공유를 안 되네. 보여요? 예, 보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게 되나?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11일입니다. 5월 11일. 토픽은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한번 해보자. 요것도 왜냐하면 시스템 시어리라서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소개만 할게요. 요 뉴럴 네트워크도 요게 요 뉴럴 네트워크가 신경망, 한국에서는 이제 신경망이라고도 하고 요 이게 딥러닝을 해서 AI를 하는 그 원리죠.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한국어는 이제 신경망이라고 해요. 신경망 이론. 신경망. 왜 글씨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오냐 이거? 뭘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경망 이론이 나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시스템 시어리를 배웠잖아요. 시스템 시어리. 시스템 시어리를 배웠는데 좀 더 키울까? 이 시스템 시어리가 뭐예요? 여기에 인풋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 같은 리니어 시스템만 배웠어요. 오케이? 응? 뭐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뭐 익스텐드드해서 간단한 폴리노미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형 함수일 수도 있고 FEM 어널리시스도 있고 애니 시스템이에요. 다 선형이야 대신 리니어. 근데 이제 넌리니어 시스템도 할 수 있어. 넌리니어.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뉴럴 네트워크지. 그래서 오늘은 이 시스템 시어리를 해볼게요. 시스템 중에서 뉴런을 가지고 있는 비선형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유가 아니고 유야 유. 뉴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풋이 있고 어떤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아이 자꾸 뉴라고 하냐 씨. 뉴럴 네트워크 뉴럴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야. 시스템이 뉴럴 네트워크일 뿐이에요. 이것도 시스템이. 근데 이제 요 시스템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닝 룰이 있죠. 러닝 룰.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잖아요. 룰이 있고 요거를 어떤 룰로 트레이닝을 하느냐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러닝 룰로 해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어.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함수 또는 시스템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x1 인풋이야. 뭐 이게 인풋. 뭐 x2 이게 인풋이에요. 이거는 땡땡땡 xn.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이걸 인풋이 좀 이따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나 여기 아이고 하기 싫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하나 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고 이걸 로드라 그래. 요거를 로드라 그래. 하나씩 천천히 하자. 요거를 노드라 그래. 노드. 그다음에 요거는 인풋. 요 전체를 이제 인풋이라 그래. 인풋. 이 인풋층이죠. 요거는 이제 요걸 방금 빨갛게 한 걸 갖다 노드라 그래. 이걸 노드. 그다음에 또 다른 노드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3개짜리일 수도 있고 둘, 셋, 넷, 뭐 4개짜리일 수도 있고 또 2개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아웃풋 노드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거기에 다 하나씩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n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연결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결과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제 y1, y2, y3, yn. 요걸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 여기 갖다가 이제 요가 히든 레이어라고 그래. 여기 있는 거다가 이걸 갖다가 뭐 퍼스트로 이 퍼스트 첫 번째 레이어라고 그래. 레이어. 1층. 세컨드 레이어. 땡땡땡 뭐 서드 레이어. 이거 같은 경우는 포스 레이어까지 있죠. 레이어. 이걸 다 합쳐서 이거 갖다가 히든 레이어예요. 히든 D 레이어. 히든 레이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이 시스템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만큼이 시스템이지. 시스템인데 비선형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요게 이제 요 시스템이 모델이 되면은 어떤 특정 모델, FEM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예요. 하여간 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갖다가 데이터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인풋 나온 거에 대해서 아웃풋 찾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 요 시스템의 각 노드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요 웨이팅에 대한 어떤 변수를 찾는 걸 갖다가 트레이닝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로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커넥션이 됐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빨간 색깔로 있는 걸 갖다가 노드라고 그러고 각 노드가 여러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 층이 여러 개인 경우를 갖다가 멀티 레이어라고 그래.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한 개만 있는 거 갖다가 싱글 레이어라고 그래. 그럼 싱글 레이어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자고. 그래서 개념을 보면 이거 이제 인풋이야. 인풋은 이제 x1 세 개로 하자. x2, x3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로 가다. 이건 노드라고 해서 이거는 노드.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웃풋이 가장 간단한 싱글 레이어를 보자고. 하나 있는 게 한 레이어. 요거가 이제 인풋 아니면 아웃풋. 요게 이제 히든 레이어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간단한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여기 갈 때 웨이팅을 해. 웨이팅. 그 다음에 에디션 하는 거가 바이어스라 그래요. 이게 외부 입력 B. 그래서 여기를 웨이팅이라고 그러고 요 W1, W2, W3를 가중이죠. 가중치. 한국어는 가중치, 영어로는 weight. 그 다음에 이 B는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잘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바이어스. 이거 바이어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피컬한 거를 표시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바이어스 편향입니다. 편차. 네. 한국어로 편차. 편형? 편향.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 편향? 통계 용어에서는 편향이라고 씁니다. 편향이라고 하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 여기 화살표 바로 앞까지 오는 걸 갖다가 V라고 하자. V는 어떻게 되냐면 W1 그다음에 X1 더하기 W2 X2 W3 X3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수식을 요거는 그래피컬한 표현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래피컬한 디스크립션이죠. 그림으로 요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요 표현은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 레터럴하게 익스프레션 하는 거예요. 레터럴 익스프레션. 위에 그림은 그래피컬 디스크립션. 요거는 레터럴 익스프레션이 똑같은 거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x1에다가 곱하기 w1을 이게 가중치라는 거예요. 이 x1의 인풋을 이만큼 가중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2에다가 웨이팅 가중치 하는 거 x3에다 가중치 하는 거 한 다음에 여기 들어온 걸 다 더하고 여기 들어오는 건 다 인풋 들어가는 게 하나, 화살표 하나, 화살표 둘, 셋, 네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는 거죠. 요 노드라는 아까 얘기한 빨간색 노드의 입력이지, 입력. 요 노드의 외부에서 이게 결항이라고 생각해봐.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요 안으로 입력이잖아, 입력. 그 입력이야, 이걸 갖다. 이거를 웨이티드 썸이라고 그래. 웨이티드 가중치된 썸이죠. 어디에? before going to node. 좀 이상하다. 노드에 입력하기 전에 어떤 요 빨간색의 이 결항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조금은 결항해. 이게 입력 들어가는 거야. 입력 들어갈 때 이제 가중치 편견. 이거 표현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y는 뭐냐?
y는 왜 또 바뀌었어? 빨간색이 나오네. 파란색. 그럼 아웃풋 y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feed라고 할까?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임의의 함수야. 에 v야. 요 아웃풋은 이 y풋은 이 노드의 아웃풋이야. 노드의 아웃풋이야. 근데 이 노드의 입력은 요 화살표들이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입력이 들어가고 요거에 대한 아웃풋이 y가 됐다. 요 빨간색까지 이를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래. 액티베이션.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이거 뭐 간단하게 그냥 x이면은 그냥 아웃풋이 그냥 나오는 거고 선형 V가 수도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여러 요게 이제 이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 요 빨간 노드의 특성을 표시하는 거죠. 이 특성이 이거죠. 이걸 표시하는 거야. 입력이 이제 B 뭐 하나 화살표 하나 둘 하나 입력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빼내잖아요. 요게 하나의 어떤 이 노드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죠. 근데 그 특성을 표현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선형 폼은 뭐 그냥 간단한 x겠죠. 가장 간단한 폼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phi x가 x야. 그러면 그냥 선형으로 나오는 거고 선형 함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p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노이드 펑션인 경우에는 1 나누기 시그노이드 펑션이 1 마이너스 시그노이드 펑션 기억나네. 시그노이드 펑션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 그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그노이드 펑션이고 우리가 지금 선형 이론이라 할 경우에 첫 번째 그냥 x 하면 돼요. 그럼 v가 되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가장 제너럴하게 선형인 경우에 이제 리니어 시스템인 경우에 우리가 y는 v다. 그러면 뭐 제너럴하게 이게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 이게 아까 v가 뭐였어요? 이 v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지금 이게? 요거는 매트릭스 폼으로 v가 w1 x1 더하기 b는 w1 w2 w3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w 벡터 x 벡터 플러스 b 뭐 제너럴하게 하면은 이것도 벡터가 되겠죠. 여러 개일 경우 이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뭐가 v가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은 w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금처럼 이 간단한 선형인 경우에 요 포맷인 경우에 풋사이 v는 그냥 v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w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 즉 이거 입력된 걸 다 선형으로 그냥 더해가지고 아웃풋 빼주는 시스템인 거고 이 노드의 특성이 다른 어떤
어떤 스페셜한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 시그노이드 펑션, 이거 시그노이드 펑션이라 시그노이드 펑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익스포넨셜 특성을 넣든가 아니면 사인 코사인을 넣던가 이거는 뭐 그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오케이?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죠. 예를 이그젠플을 들어야죠. 여러분이 이해하니까. 이그젠플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하나 있어. 인풋이 2개. 그 다음에 좀 크게 하자. 크게. 2개. 레이어가 하나 있어. 아웃풋 레이어도 2개 있고. 자, 그래서 레이어 연결을 해보자. 하자. 파란색으로. 인풋이 1이야. 1. 다음에 얘는 2야. 그래서 레이어 연결이 요로는 웨이팅이 3이다 이거지. 3. n은 2라고 합시다. 2. 그 다음에 n은 1. 그 다음에 n은 4. 자, 그리고 에딩이 여기는 1. 여기도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서 얘도 3. 그 다음에 얘도 5. 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1. 그리고 에딩이 바이어스가 1. 그러고 나서 아웃풋이 나오죠. 이건 이제 Y1, Y2겠죠. 요 케이스를 보자. 그래서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펑션이 선형이라고 하죠. 선형. 리니어라고 하자. 이렇게 선형이야. 선형. psi x는 x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럴 경우에 요런 예제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랬을 경우에 아웃풋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레이어일 경우에 여기까지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여기의 아웃풋은 요거의 아웃풋은 어떻게 돼? 먼저 여기 들어오는 인풋은 어떻게 돼? 인풋 웨이티드 썸 그럼 어떻게 돼? V는 V1이라고 하자. V1은 1 그지? 1이지. 웨이팅 먼저 써야지. 웨이팅. 뭘로 할까 이거? 파란색으로 할까? 아니, 까만색이네. 3 웨이팅 3 여기 3 곱하기 파란 색깔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웨이팅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애 들어오잖아요. 애 들어오는 건 웨이팅이 1이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바이어스 1 예. 바이어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6이네. 그죠? 웨이티드 썸이 1이야.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 노드를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 바로 나가는 거 Y는 아웃풋 뭐 1이라고 할까? 얘는 사이 이 노드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V1이죠. 근데 이게 V1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X가 그대로 X 나가는 거니까 V1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6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보자.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 V2라고 할까?
weighted sum. 얘는 이 웨이팅이 2고 인풋이 1이죠. 더하기 웨이팅이 4고 2죠. 곱하기로 하자. 요 2, 그지? 2, 4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여기가 1이죠. 그러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1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 y2는 14일. 요게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대로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선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풋이 새로운 1, 2가 여기서는 6, 11이 되는 새로운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똑같이. 맞지? 그래서 이거 갖다 매트릭스 폼으로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요 위에 걸 계산을 해보면 V가 매트릭스 폼 3 여기 지금 첫 번째요.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밑에는 2 곱하기 1 오죠.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이다. 얘는 매트릭스 폼으로 풀어나면 3, 1인 웨이팅이고 인풋이 1, 2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1이에요. 아직. 자, 그 밑에는 이게 이제 웨이팅이 이거잖아요. 웨이팅이 2, 4, 1, 2 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6, 1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레이어가 자세히 보면은 요 두 개 이게 웨이팅이죠. 1, 3, 1이 W만 있어요. 그죠? 3, 1이에요. 그리고 2, 4는 요 두 번째 내려가는 2, 4죠. 웨이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요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W 매트릭스, 인풋, 다음에 바이어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V 벡터가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레이어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은 레이어에서 6, 6, 1, 1이 인풋이 돼서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또 쓸 수 있죠. 방금 보면 그런 패턴이라면은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인풋이 3, 2죠. 그러면 W 매트리스가 어떻게 돼? 3, 2가 되고 두 번째 레이어, 두 번째 열은 여기 들어오는 인풋, 이 웨이팅은 5하고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5, 1이 되고 인풋은 새로운 아까 6, 11이 새로운 인풋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6, 11이니까 그 다음에 웨이팅이 얘네들이 1, 1이니까 1, 1 해서 이제 요게 V가 되는 거죠. 새로운 V. 여기 아웃풋 레이어에 입력되는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41하고 42가 나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은 이게 시그널 어떤 그 액티비티 펑션의 V인데 애가 V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41에 42가 나와. 그래서 답이 이게 나오면 애가 41이고 얘는 42가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인풋이라고 그러고 인풋이 1, 2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뭐가 나왔어요? 이게 아웃풋 레이어인데 40이라고 42가 나왔고 여기 그
이걸 표현해 주는 건 뭐야? 요게 이제 시스템이지. 선형인 경우에는 이게. 요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선형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한 거지. 근데 이걸 좀 더 익스텐션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시그노모이드 펑션으로 하면은 다른 결과를 나왔죠. 시그노이드 펑션이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x가 x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요 x를 넣어야 돼요. 비선형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특성이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이고 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인 경우에 이렇게 레이어를 결정이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은 뭐 하냐? 근데 그럼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예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뭘까?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이 mx 더블 다 플러스 뭐 cx 다 플러스 k다. 그럼 여기서 m, c, k가 있고 뭐 아웃풋이 뭐 엑셀러레이션이다. 인풋이 뭐 포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표시하는 변수는 뭘까요?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에. 웨이팅 펑션 값이지. 시스템의 구조는 정해져 있잖아요. 미분 방정식처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핵심이 요 3, 웨이팅 3, 2, 1, 4, 3, 5, 2, 1 이게 시스템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이 W잖아요. 시스템을 표현하는 값이 웨이팅 값이지. 그죠? 시스템을 표현하는 웨이팅 뭐 가중치. 요거 인풋 아웃풋의 첫 번째 인풋에다가는 가중치를 얼마나 주고 n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호 관계의 가중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가중치야.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이제 웨이트 값이에요. W. 그죠? 맞잖아.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이제 웨이팅이잖아. 자, 그럼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W를 알고 인풋을 알았을 때 아웃풋을 안다 이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주어줄 때 아웃풋이 아까 지금 그 예제에서는 방금 전 예제에서는 1, 2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왔어? 40이라고? 몇 나왔냐? 42라고 42입니다. 여기 나왔어. 그리고 요걸 W를 표시하는 그게 두 개가 있었죠. W1은 방금 전인 경우에 예제를 내가 적어놨지. W1은 3, 1, 2, 4였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W2는 3, 2, 5 하나입니다. 3, 2, 5 하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이제 시스템 표현 그 파라미터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인 경우에 만약에 데이터를 데이터 트레이닝,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W1하고 W2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풋과 많은 아웃풋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for given xi and yi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시스템의 웨이팅 값 W들을 찾는 게 데이터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트레이닝을 요 데이터 트레이닝 값이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요걸 안다면 그냥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그냥 아웃풋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W1, W2 이런 값들을 찾는 게 데이터 트레이닝이야. 근데 그 찾는 룰이 여러 가지가 있어. 룰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얘기했죠. 여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지금 W라는 웨이팅 값들이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러닝 룰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찾는 방법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룰. 요 룰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example을 해보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해서 그 데이터로에다가 어떤 러닝, 트레이닝, 이게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룰이죠. 결국에는 최적화 방법이에요, 방법. 최적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에러를 줄이는 거예요. 에러를 알고 있는 답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W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임의의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뉴럴 네트워크이지만 우리는 비선형이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는 요걸 알아봐요, 그죠? 요 러닝 룰 중에 하나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보자. 이게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데이터 어떤 특정한 최적화 기법을 넣어서 요 W를 찾아낼 거예요. 그걸 데이터 트레이닝이야. 이걸 알아야지 인풋 아웃풋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제를 하나 보자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은 W를 찾느냐? To find weights W for given training data.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서 supervised learning 이제 이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 분야 사람들이 정한 거지 사실은 이미 있는 거야. 수학이라든가 최적화 방법 중에서 하나야. learning method. 그래서 요게 뭐냐?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안 경우에 에러를 가장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설명하면 아까처럼 인풋이 이제 뭐 x1 땡땡땡 뭐 xj가 있어.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한 열만 뭐 하자 이거죠. 이제 i야. 이렇게 있겠죠. 이 관계식에 다 웨이팅이 있겠죠. 그래서 요걸 나온 걸 갖다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요 라인을 요걸 WIJ라고 하자. 이게 이제 I야. I. 그래서 이제 YI가 나온다 진짜. 그러면 요 X J번째 인풋이 이거 인풋이에요. 요거는 아웃풋이에요. 그랬을 때 WA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룰이냐? 에러
di-yi. 요게 이제 아웃풋이고, 요거는 정확한 알고 있는 y죠. 이그젝트 y. 이그젝트 y와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의 트레이닝 이게는 트레이닝 데이터 y 사이에 에러가 0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에러가 0이 되게 하는 WIJ를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데이팅 룰이 뭐냐면 IJ는 WIJ 플러스 알파 EI XJ 이렇게. 이 우리 지금 그 지난 시간에 그 민감도 기법을 통해서 업데이팅 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포맷이 비슷한데 이게 이제 이거는 업데이티드 웨이트 요 IJ는 특정하게 여기 J 여기 I 아웃풋에 대해서 IJ 제너럴하게 얘기한 거예요. N은 previous weight. 그다음에 요거는 러닝 레이시라고 그래. 이게 이제 알파가 0부터 1인데 0에 가까우면 속도가 늦고 성큼성큼 최적화를 하고 알파가 1에 가까우면 성큼성큼 크게 그 최적화 스텝을 밟고 알파가 0에 가까우면 천천히 가는 거지.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라지, 에라. 요거는 에라지, 에라.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에라 of node i에서의 노드죠. 그 다음에 요 xj는 인풋이죠. 요거는 인풋. 요 포맷으로 업데이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인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풋하고 아웃풋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WIJ. 어떻게 이걸 결정하느냐? 이 이니셜 값을 준 다음에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이 값을 정한 다음에 각 스텝별로 알파도 정해져 있죠. 그때 에라 값을 우리가 함수를 그 주어진 W에 대해서 아니까 여기 값을 요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요거는 주어진 거니까 에라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계산해서 WIJ를 업데이트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지금 이 데이터 트레이닝 할 때 요 WIJ를 찾는 거예요. find WIJ given XJ YI 요거는 input 인풋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요거 찾는 거라 이거지. 찾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 요 룰에 의해서 이게 업데이팅 룰이에요. 업데이팅 룰. 그러니까는 업데이트된 거는 기존 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 기준 랜덤 값을 넣겠죠. 이게 주어지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이게 W를 알고 있고 XJ를 하면은 아웃풋 아까 방금 모델에서 YI를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 이니셜 값을 제로 값을 넣으면은 애하고 애가 주어진 거니까 애를 찾는 방법이 요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초기치를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 정확하네. 요게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슈퍼바이즈드 메서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 차액의 에러를 줄이는 업데이팅 룰이에요. 요거는 자기가 이제 이 이터레이션 스텝에 대한 결정하는 거고, 요게 에러고, 요 룰을 하는 거야. 요걸 적용하는 거 갖다가 슈퍼바이즈드 룰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선형인 경우고 좀 더 제너럴하게 하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요걸 이제 또 디테일한 이론 연구가들이 이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제너럴한 룰이 생겼다 이제 어떤 거냐 W, IJ는 똑같은 포맷인데 이 프리비우스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델타 I 요거 하나가 달라. 아주 좀 제너럴하게 했더니 이 델타 이 제너럴 업데이팅 룰. 초기값에다가 근데 요 델타 J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거 갖다 우리가 델타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있지. 갑자기 이걸 보냈어. 그리고 이거로 definition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이거 미분이죠. 그다가 input i 하고 이 i야. 이 i는 아까 얘기했던 그 i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너럴한 거죠. 요거는 제너럴하게 이 i는 정확하네 마이너스 y i고 요거는 미분이에요. 미분. n은 d x ddx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만약에 px가 x인 선형인 경우에 p 프라임 x는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i는 1, 2 i니까 원래 공식이 돼요. 요 원래 공식이 돼.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이제 선형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해요. 시그모이드. 사이가 x가 1 나누기 2의 마이너스 x가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이거 1이에요. 1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영어로는 안 가. 영어로는 안 가.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야. 왜 이 펑션을 잘 사용하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래. 이 함수가 프라임 x가 미분이 필요 없고 그 원래 값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지. 해봐. 이런 관계식 있어. 요걸 한번 미분해보고 미분 값이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요 미분 텀을 넣을 때 요 미분 텀에 그냥 원래 값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델 i가 사이 프라임 x의 2의 i였는데 이거는 다시 표현을 하면 사이 x의 1 마이너스 x의 2i가 돼요. 요게 이제 만약에 if 사이 x 이거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인 시그모이드 펑션이 is used 그러면은 the updating rule in general J는 ij 그 previous one 플러스 알파
기호값을 넣는 거죠. 요 델타 위치에다가 델타 i ei. 그래서 요 ei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 필요 없잖아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면은 이런 특성 때문에 꼭 굳이 시그모이드 펑션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넌리니어 함수도 많아. 근데 이제 미분으로 하면 그 계산량이 많아지고 정확해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애를 쓰면 이런 이제 미분항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제너럴한 룰이에요. 업데이트 룰. 이게 이제 업데이트 제너럴 업데이팅 룰이다. 뭐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룰에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룰은 조건이 뭐다? 요거 계산을 할 때 정확해를 알아야 돼요. 정확해를 아는 상태에서 에라 계산을 위해서 요 di가 주어져야 돼요. 어떤 시스템의 정확한 해를 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근데 요 에라를 찾는데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 좀 디테일에 더 들어가는 건데 거기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요 에라를 찾는데 몇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SGD 메서드, 뭐 배치 메서드, SGD는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투 메서드고 N은 배치.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통계학에 가면 다 있어 이미 최적화 기법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 요걸 갖다 이제 맨랩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몇 시야? 한 10분 쉬었다가 아주 심플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맨랩으로 한번 짜보자고. 요거 뉴럴 네트워크를. 오케이.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요까지가 이론 공부고, 지금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 싱글 레이어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 짜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 10분 정도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 화장실 갔다 와. 잠깐 일단 내 공유를 중지하고 한번 끊어줘야겠지. 이거 안 끊으니까 데이터가 엄청 커지더라고. 기록 뭐야? 중지를 해야 되나? 기록 일시 중지. 뭘 눌렀었지?